네, 안녕하세요. 델림입니다. 네, 올해 예금자 보호한도 언제 올리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확인이 됐습니다.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자,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. 자, 예금자 보호 한도 뭐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다, 어떻게 될 거다,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, 어쨌든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. 우선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는 시중은행 있죠.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뭐 지방은행들 포함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은행들 다 적용이 되고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권의 예적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. 물론 예금보험공사의 대상은 아닌데 어쨌든 법적으로 이런 기금들도 다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리도록 해서 모두 다 1억 원으로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. 예적금, 외화예금, 증권사 예탁금, 보험사 보험 계약 같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자금들은 다 보험이 되고요.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죠. 뭐 MMF라든지 이런 투자형 상품, RP, 그리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이런 것들은 원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부 금융 상품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들은 제외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이 부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자, 우선 1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금융권별로 계산을 합니다. 그럼 자,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기존에 제가 5천만 원짜리 예금이 하나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자금이 6천만 원 여유가 생겼어요. 그러면 제가 A은행에 5천만 원 기존에 있고 6천만 원 예금을 넣었어요. 자, 그럼 제 이름으로 총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예금자 보호한도 1억까지는 보호가 되고 1천만 원은 보호가 안 됩니다. 왜냐면 1억 원까지니까요. 자, 여기서 또 생기는 궁금증 하나. 자, 그러면 원금 기준으로 1억 원이고 그럼 이자는 자동으로 보장이 되나요?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, 자, 이 1억 원의 기준은요.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기준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억 원을 넣어뒀어요. 그래서 이자가 붙어서 5%여서 뭐 1억 500만 원이 붙는다. 이러면 1억 원까지 원금까지만 보장이 되고 5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원금과 이자를 다 계산을 해서 한 9,500만 원 정도 해두면 1억이 좀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자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1억 원 한도 안으로 넣어 두시는 게 맞고, 그리고 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요. 내가 약속한 금액을 금리를 다 받지는 못해요. 그래서 기준에서 정한 이자율로 주기 때문에 그 밑으로 맞춰서 이자 금액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넣어두시는 게 조금 더 원만하게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.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. 이번에 예금 보험과 관련된 사태가 하나 있었었죠. 제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MG손해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보험공사에서 모은 돈으로 MG손보 같은 경우에는 가교보험사를 세워서 또 나중에 원활하게 계약이 이전이 되도록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 예금보험 공사에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얼마까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A은행이 1억 그리고 뭐 B은행이 1억 5천을 넣어놨다. 자, 그럼 어떻게 보호가 되는 걸까요?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이 아니라요. 한 금융기관 한 명의 명의예요. 그래서 제가 A은행 1억, B은행 1억 5천이 났다면 A은행에서도 1억 보호받을 수 있고 B은행에서도 1억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. 5천원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1억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안 되겠죠. 그래서 하나의 금융사에 한 명의 명의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, 자, 그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자금이 뭐 1억 5천 정도 있는데 그러면 나 배우자랑 7,500, 7,500 분산해서 해놓을게요.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어쨌든 1인당 1억 원 이하니까 가능해요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, 하나의 은행에 4명의를 든 계좌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원 이하면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. 라는 점으로
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왔는데 계속 물으신 것 같아요. 이 질문 끊임없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해외는 얼마나 해주는지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TMI로 한번 미국은 25만 달러고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, 일본은 1천만 엔 정도로 예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, 그리고 영국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환율이 적용이 되니까요. 일본은 약 9,500만 원까지,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죠. 이 5천만 원으로 세팅이 된 게. 그래서 이번에 1억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, 대신 이렇게 보험 공사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만큼 금융사들이 이 금액을 내거든요.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. 아무래도 은행들이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예금이자를 좀 적게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한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저축은행들이 대출과 관련된 연체율이 올라가기도 하고, 그리고 PF 대출 관련해서도 연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건전하게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맡기는 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이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잘 굴려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나도 조금 가져가고 고객들에게 돌려준다, 이런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은행들이 장사를 잘해야지 돈을 굴려가지고 또 벌어가지고 이자를 나눠주고 하는데, 현재로서는 연체율도 높고 그리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을까,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,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융사들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보시고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좀 많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눈이 반짝할 만큼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보이진 않았는데,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거여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, 2007년, 8년에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었잖아요. 그때 예금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. 3%, 4% 하다가 7.5%막 거의 8%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일반 시중 은행 금리들은. 그런데 8%면 솔직히 높잖아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리신 분들은 이런 높은 금리를 준 적이 너무 오랜만이니까 기존에 있는 자금을 예금을 하시기도 했고, 그리고 2년짜리도 막 하시더라고요. 저는 2년을 왜 넣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, 그분들은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잘 하신 거였어요. 왜냐면 그 이후로 그런 금리 볼 수가 없었다.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리일 땐 좀 장기간 넣는 것도 괜찮은데, 문제는 7.5% 예금도 높은데 갑자기 막 고객들이 막 자금을 넣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찾아가시는 거예요. 왜 찾아가시냐고 물어봤더니 모 저축은행에서 그때 9% 10% 됐나 모르겠어요. 아무튼 현재 시중은행에서 주는 이율보다는 훨씬 높은 예금 이자를 준다고 막 자금을 찾아가서 가입을 하신다는 거예요. 와,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?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, 뭐 줄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뭐 가져가겠다는 고객들을 제가 어떻게 말릴 순 없잖아요.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. 현재는 없어졌는데, 어쨌든 너무 많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,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현재 금리 수준이 예를 들어 뭐 3%대인데 갑자기 6%, 두 배의 금리를 준다라고 한다든지 5%를 준다라고 한다든지, 이런 경우는 살짝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이 현재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, 자본 적정한지, 건전성이라든지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최근에 막 특판 금리 막 나오고, 한 1년인가 2년 전에 코로나 이후로 막 갑자기 특판이 막 터질 때가 있었어요. 막, 와, 우리가 알던 금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금리를 주는 곳이 있었다. 뭐 이금융권, 상호금융권 이런 쪽에서 있어서, 제가 그게 현실적으로 이 은행들이 영업을 해서 이 금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맞나 싶어서, 제가 그 은행 수치로 통계 시스템 들어가서 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사들을 체크를 해서 봤더니, 보통 대략 높게 주는 곳들은요, 연체율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건전한 곳은요, 굳이 그렇게 높은 금리로 고객들을 유인해서 높은 예금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낮게 줘도 이미 잘 굴러가고 있고, 이미 자본이 많이 확충된, 빵빵하게 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고객을 그렇게 유인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 갑자기 막판에 막
고객의 돈을 최대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막 고객들을 유인했다가 빵 터트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조금 의심을 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.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좀 안전하게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, 원금과 이자 합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잘 분산해서 넣어두시고 또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강한 환경에서는 투자보다는 조금 더 예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. 실제로 제가 제 커뮤니티에 설문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도 많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조금 안전하게 돈을 지키고 싶어요. 이자가 적더라도 저쪽 예금으로 좀 잘 관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뀐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자,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